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신 클래리티의 진행 상황과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이자를 축소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는 다시 순항길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과의 탁코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AI나 빅테크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왔었고, 7개월 연속으로 제조 PMI까지 올라가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 이런 기미가 있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빠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란과 합의가 가능하다. 약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 같아요. 타코를 하려면 좀 더 과장되고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뒤 이어서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60일짜리 임시 합의, 임시 휴전이 임박했다.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60일짜리가 또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6일자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전쟁 이전에는 이란이 갖지 못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할권에 대한 이란의 일부 요구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뭔가 이런 이란 측의 요구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으니까 뭐 미국도 좋고 이란도 좋은 좀 그런 식으로 좀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이 좋아했겠죠. S&P도 사상 최고, 나스닥도 2.6%나 올랐습니다. 우리가 코스피의 변동성만 보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유가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최근에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또 5%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걱정을 했었던 10년물, 30년물 장기금리도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든 장기금리든 뭔가 그래도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가 일단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어제 AI 기업이죠. 팔란티어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야, 이렇게 덩치 큰 친구도 거의 30%가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4일간 최대폭으로 랠리가 나왔다. 물론 많이 떨어졌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후퇴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을 땐 9월 달 인상은 거의 70에서 80% 확률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오전에 알아보니까 56.9%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반반 느낌으로 가고 있죠. 9월 달 가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물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전반적인 매크로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거대한 순환매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 이 거대한 사이클이 끝나려면은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이제 AI 관련된 클라우드 실적 이런 게 너무 좋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야,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대. 그리고 GPU, CPU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더 필요한 것 같네. 돈 많이 투자했는데 성과 나오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1차적으로 반도체가 크게 뛰었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전력 여전히 부족할 것 같아. 중장비 기업, 뭐 캐터필러 이런 데가 다시 한번 뭐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대. 이러면서 올라가고요. 3차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소외를 받았던 뭐 팔란티어 그 중에 하나였죠. 괴물 같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4차적으로는 AI랑 전혀 상관없는 뭐 금융, 헬스, 뭐 소비, 바이오 뭐 이런 쪽까지도 전반적으로 이 약간 AI 뭐 유동성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동력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7개월 연속 제조 PMI가 올라간 게 막 생산도 늘어나고 구매도 올라가고 사람도 더 많이 뽑고 하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었구나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요거 아직은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단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국장에서도 조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무조건 반도체와 대형주만 빵빵 올랐다면 지금은 변동성에 실망한 분들도 좀 떠나간 분들 계실 거고,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비반도체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코스닥이요. 최근 4일간 거의 한 25%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한 600 갔다가 최근에 한 800쯤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국장이나 조금 순환매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아쉬운 게 있죠. 이렇게 저평가 속에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있으면 야 이제 싼 거 뭐가 있지? 싼 거 중에 가능성 있는 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평가하면 코인이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이 코인 호재가 상승에 대한 유인 이런 게 있었다면 이 유동성 순환매 흐름 중에 일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을 텐데 이게 없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호재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클래리티인데요. 오늘 11시쯤에 최신 기사가 보통 아침 정도 되면 그분들 이제 자러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최신일 텐데 이르면 내일 클래리티에 대한 종결한 클로처를 제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함은 아직도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래서 최우선 과제인 임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다른 거, 뭐 클래리티까지 다 밀려버렸다라고 엘리너 테렛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존 튼 원내대표는 이르면 내일 중으로 종결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일이 이제 뭐 8월 5일이나 뭐 8월 6일이 될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경우의 수가 거의 남지 않았다. 8월 5일 수요일 날 신청을 하면 물리적으로 7일 날 금요일 날 표결이 될 거고요. 6일 날 신청을 하면 토요일인 8일 날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토요일은 쉬어야겠죠. 그래서 상원이 토요일에 개회를 할 경우만 가능한 경우의 수다. 물론 이것도 있더라고요. 8월 6일에 신청을 했는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서 토론 시간 30시간 주는 걸 없애고 하면 6일 신청, 뭐 7일 표결 이것도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8월 달에 해결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요, 참 답답했는데요. 이 바쁜 와중에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의원마저 생겨납니다. 차라리 반대하는 분이 이분보단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티나 스미스라는 상원 의원 중에 한 분이 뭐 스포츠 베팅, 뭐 폴리마켓 이런 거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 조항을 지금 뭐 주 정부의 관할권을 유지하는 문구를 지금에서 클래리티나 농업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바쁜 와중에 추가 사항을 지금까지 말도 없었던 걸 넣는다는 게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그래서 공화당의 존 부즈먼 의원이 그건 말도 안 된다라면서 일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쉽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요약을 한다면 8월 달에 통과는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9월에 통과 가능성은 있지만 8월은 일단 조금 힘들어진 것 같다. 그렇지만 표결 결과는 또 밝혀달라라고 엘리노 테러터렉 기자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슈퍼팩이나 페어쉐이크에서 이제 중간 선거를 위한 낙선 운동을 어떤 분은 붙여주고 어떤 분은 떨어뜨려야 되는 그거를 할 때 누가 찬성했고 이제 반대를 했는지 사실 표결을 하면 그 즉시 실시간으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요 결과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중간 선거에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도 조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의 이자 받는 재미로 버티는 뭐 이자 늘어나는 재미를 보면서 좀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물론 POS 코인 중엔 이더리움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뭐 솔라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 제가 제일 많이 들고는 있는데 이게 뭐지? 하는 이제 제안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 물량의 50% 이상 넘어가면,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더리움이 절반 이상이 어딘가에 스테이킹으로 맡겨지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요거를 이더리움 재단이 제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저스틴 드레이크라는 개발자 등등이 모여서 스테이킹 과열을 막기 위한 EIP 8361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물량이 전체량의 50%에 도달하면 신규 발행 보상을 0%로 수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스테이킹 맡기지 마. 많이 맡길수록 이자 줄어들 거야.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소각을 시킬 거야. 라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밸리데이터의 보상 일부가 소각된다.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자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나 더 태워버릴 거야. 더 태워버릴 거야. 많이 맡기지 마.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스테이킹 맡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단 불필요한 이더리움의 과다 동결, 뭐 이런 거겠죠. 화폐로서 쓰여야 되는데 자꾸 은행에다 맡기기만 하면 돈이 돌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화 위험을 방지하고 사실 핵심은 두 번째 같거든요. 이더리움 재단도 탈중앙화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뭐 비트마인이나 뭐 스트레티지나 이렇게 세지는 거를 좀 막자. 이거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참여율이 50%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이자 덜 줄 테니까 오지 마.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상 감축은 18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스테이킹 비중이 중요하죠.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약 34%, 33.7% 정도가 이더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업비트든 리도든 어디든 지금 맡겼다, 스테이킹을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4에서 50%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클로드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많이 사놓은 거를 이제 스테이킹 맡겨놓고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는 게 현명한 조치긴 합니다. 그쵸? 뭐 비트마인이나 이런 데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스테이킹을 너무 맡기니까 현 속도대로라면 약 11개월 후에 50%에 도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죠. 50%까지 많이 남지 않았다. 물론 아무 조치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가정이 있긴 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우리처럼 기존에 맡겼던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50% 근처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아니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전체가 다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0%로 도달하는 과정 중에도 있죠. 34, 37, 40, 45, 50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모든 스테이킹 맡긴 사람들이 전부 다 조금씩 이자가 감소한다.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면 스테이킹 비율이 한 20%, 다섯에 한 명 정도만 스테이킹 이자를 맡겼다, 이더리움을. 그러면 뭐 예전에 우리 업비트 처음 그 스테이킹 생기고 할 때 3% 넘게 이더리움 이자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과거에는 이게 소각 말고도요, 자동적으로 스테이킹을 많이 맡기면 이자를 덜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나름대로 높았는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현재 기준 스테이킹이 한 33.7% 맡겨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각 비율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개정된 그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소각을 이 정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소각시키느냐? 맡긴 사람들에게 줄 이자가 100개가 있으면 13개를 소각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 이자를 지금 들고, 나 이거 소각시킬 거야. 더 이상 스테이킹 시키지 마. 뭐 이런 협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지금도 한 2.1에서 2.5 써 있는데요. 업비트 제가 보니까 한 2.53%, 뭐 요 정도 이자가 지금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 조금 소각되는 게 더 늘어서 더 줄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로도 스테이킹 비율이 뭐 40%, 50%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각 비율을 확확 올리겠다. 당신들에게 줄 이자를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자가 뭐 1%대로 갔다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개발자들의 논리를 보면 절반 이상 잠길 때는 유동성도 너무 줄어들고 그리고 중앙화의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에 맡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지? 그리고 스테이킹 비율이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되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33.7%라는 스테이킹 비율이요. 거의 POS 코인 중에 스테이킹 비중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다른 데 보시면 여기 솔라나, 앱토스, 뭐 에이다 다 보면요. 막 60%, 70%,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앱토스 같은 건 78개를 스테이킹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이나 이자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스테이킹 금액,
이 기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고 정말 경부고속도로다운 어마어마한 스테이킹 양을 맡겨놨네요. 그래서 제가 이 스테이킹 금액으로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2위 솔라나부터 8위 알고랜드까지 싹 다 합쳐도 이더리움에 이르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금액이 일단 들어와 있는 건 좋은데 야 이거 빠져나가면 어떡 해야지? 이렇게 많은 건데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막 제한한 단계에 가까우며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수정돼서 하겠지.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더라도 수정되게 좀 합리적으로 수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이런 큰 의사결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아까 POS 코인들의 대부분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솔라나도 약간은 투표로 넘어갔고요. 대부분의 POS는 투표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특이하게도 합의 구조를 씁니다. 합의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뭐 투표로 해서 무 자르듯이 딱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2단계 합의하면 그 다음 단계가 합의하고 그게 또 넘어가면 밑에 단계가 합의를 해야 되고 이 중에서 한 군데만 막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세 부류로 나눠봤는데요. 합의 당사자들이죠. 첫 번째가 개발자입니다. 아까 이더리움 재단이나 뭐 비탈리 부테린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 물론 영향력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55점을 담당하는 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안을 하니까, 뭐 업그레이드를 작성을 하고 제안을 하고 설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재단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근데 여기서 OK가 됐다고 해서 이 두 번째 검증자, 밸리데이터, 운영자 요분들이 노를 하면 사실상 이거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앱이 있으면 업데이트 기능 그 앱에 그거를 눌러줘야지만 이게 적용이 될 텐데 많이 이거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들 예를 들면 리도 뭐 세계적인 스테이킹 이제 노드 운영자죠. 그리고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나 그거 업데이트 안 누를래. 이게 사실상 거부권이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상 이더리움이 둘로 갈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대형 검증자들을 설득시키지 않고는 이게 관철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더 작은 분들, 생태계가 있겠죠. 뭐 거래소나 디파이 쓰는 분들이나 여러 투자자들이 협박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에이브의 창립자가 야, 이러면 사람들 다 떠난다. 대형 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자금 이탈되고 뭐 이더를 담보로 뭐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디파이도 써야 되는데 이거 쓰겠느냐? 솔라나로 넘어가려면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이 나올 수 있어서 사실상 이들의 개발자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웃겼던 게 뭐냐면요. 지금 8월 6일자 이더리움의 대형 업그레이드 주 중에 하나인 해고타라는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하는 그 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렇게 큰 뭐 이자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큰 사항을 조정할 때는 이런 대형 업그레이드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8월 6일 날 대형 업그레이드를 놔두고 8월 4일에 지금 날치기로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8월 4일 그것도 아마 밤에 잠자기 직전에 이거를 나 이거 하고 싶소라고 제출을 하고 뭔가 지금 토론이나 뭐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8월 6일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제가 볼 때 이건 단기적으로 통과 확률이 많이 쳐주면 10%입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진행된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큰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다음 기회를 좀 수정된 버전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다른 코인들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솔라나가 굉장히 빨리 시도를 했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50%를 기점으로 이제 더 벌어지면 뭐 이자를 조절하거나 조금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해서 50%를 맞추겠다. 표결을 했습니다. 25년 1월 달에 멀티코인 캐피탈이 추진을 했었지만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 것처럼 처음엔 보였었대요. 근데 작은 밸리데이터들, 작은 노드를 굴리는 분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를 하면서
원래 이게 한 66%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44%밖에 안 나오면서 부결이 됐었다. 그만큼 이자를 줄인다는 게 이게 통과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당장에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또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지.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르면은 당연히 언스테이킹 물량이 예전에도 막 줄 서서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자연적으로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 보면요. 8월에 코인만의 호재가 나왔다면 돈의 흐름이 코인으로 일부 넘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아쉽다. 당장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클래리티의 연내 통과나 또 한국의 코인 과세 등도 아직도 저는 확정된 게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정 전까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또 내 믿음의 코인들을 소액이나마 꾸준히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